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보 은닉, 스테가노그래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조금 또 해볼게요. 정보 은닉도 그렇고 뭐 스테가노그래피 아마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겠죠. 지금 적혀 있는 게 감추어진 기록, 그죠? 정보가 전송된다는 사실 자체를 숨긴다. 예, 뭐 요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전장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뒤에 뭐 나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노예 머리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스테가노 전장에서 주로 많이 썼다고요. 현대 버전의 스테가노그래피는 사진 파일이나 음성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미디어 속에 정보를 은닉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넓게 보면은요, 워터마크 같은 경우도 스테가노그래피의 일종이죠. 여러분도 아는 투명성 스테가노그래피, 그러니까 투명성 워터마크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라고 돼 있는데 주로 지폐에 포함되어 있는 거. 밑에 밑쪽에 이렇게 비춰봐야 보이잖아요. 밑에, 그죠? 가시성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좀 연하지만 원래 이제 실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연하지만 요렇게 돼 가지고 뭐 탑시크릿 예를 들면요. 뭐 1급 비밀 이런 게 이 글자 위에 이렇게 벅 찍혀서 나오는 것들 또는 뭐 회사 이름 그죠 www. 뭐 동아.a.kr이 이런 대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형태로 이미지화 돼 가지고 가운데 뻥 찍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도장처럼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그래서 투명하면 투명이고 보이면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로 워터마크 나눌 수가 있고 또 워터마크는 강한 거랑 약한 것도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강약도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약한 게 뭐 안 좋은 거고 강한 거는 좋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훼손이 되거나 뭐 어떤 이 워터마크를 제거하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트라이 시도를 여러 번 당했는데도 읽어지는 거, 공격을 받아도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 이런 걸 강한 거라고 하고요. 공격을 받으면 바로 파괴되거나 손상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 요런 워터마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쓰일 때가 있어요. 뒷페이지를 하나 볼게요. 자, 워터마크 얘기입니다. 계속. 네, 워터마크를 데이터에 첨가할 건데 여러 종류가 있다. 투명하고 가시로 나눌 수 있고 강함과 약함으로 나눌 수 있고 섞어 쓸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앞에 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미디어 내에서 인지가 안 된다. 이거는 1급 비밀 마크 같은 거다. 눈에 보이는 거다. 그죠? 공격 당해도 읽을 수 있고 공격 시에 손상된다. 약한 거. 그러면 강하고 투명한 걸 만들었다. 이걸 디지털 음원에다가 첨가를 해요.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 뭐 mp3 같은 거 출시할 때 요 음악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당해도 강하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안에 들어있으니 안 보이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해적판, 보통 해적판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이 유통을 시키는 이 음악이 인터넷에 출연하면은 근거지를 추적할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을 계속 찾아가면서. 왜냐하면은 이 어디서부터 우리 워터마크가 나왔는지를 공격당해도 강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계속 찾아가면 돼요. 읽어지니까. 출처 추적에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하고 투명한 마크. 이거 디지털 뭐 음성 파일. 이것도 음악이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워터마크를 읽을 수 없으면 수신자는 저쪽에서 넘겨준 음성 파일, 중요한 음성이 담겨 있겠죠, 그죠? 음성 파일이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무결성 체크할 때 써먹기 딱 좋죠. 약하니까 안 보이는 건 동일하고요. 약하니까 툭 치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해서 이걸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수신자는 이 음성 파일이 내부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러면 무결성 체크가 되잖아요. 요거는 조금 말이 이상한데 여러 형태의 혼합형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가시적이고 강하고 투명하다. 가시적이고 강하다가 되겠죠. 투명한 거하고 가시적인 거는 아니 뭐 혼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넣고 안 보이는 것도 넣고. 근데 지금 요걸 1, 2라고 치면은 3, 4번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안 보이는 거 했잖아요. 이거 두 개를. 그럼 이제는 보이는 거 해야죠. 가시적이고 강한 거. 그런 워터마크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펜데 눈에 보이는 어떤 워터마크도 있고 빛이라든지 뭐 특정 어떤 저 뭡니까 가시광선에 노출이 되어야 나타나는 마크 같은 거를 투명하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기는 되는데 여하튼 대표적인 거는 지금 1번, 2번 요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예시입니다.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십시오. 뭐 미지폐에 포함된 워터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 부분에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고 그러고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저는 달러를 많이 안 들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는 분들, 달러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제일 간단하죠. 지폐를 불빛에 이렇게 그죠 보면 삽입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요거는 워터마크를 조금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투명 워터마크를 사진에 첨가를 해요. 어떤 특정 사진에. 그리고 1제곱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인치가 1인치가 2.5 정도 되죠. 센티미터로 치면은 2.5 맞나요? 2.4 얼마인가? 뭐 어쨌든 간에 뭐 2.5 요 정도 되는 투명 워터마크를 사진에 첨가하고 여기다가 무슨 정보를 넣어 놓으면 사진 정보 전체를 여기다가 뭐 픽셀 정보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손상되면 요 워터마킹만 살아있으면은 이거 읽어서 전체 사진을 재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진의 해상도, 전체 크기, 뭐 해상도에 그게 나오겠지만, 그죠? 요 해상도라는 것 자체가 뭐 몇 바이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크기 요거 두 개를 다 만족을 하면 요 안에 정보를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벡터 방식으로 그리면 거의 대부분 넣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저걸 픽셀로 다 뿌리는 레스터 방식 같은 걸로 처리를 하면 글쎄요 1인치 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진 정보를 전부 다 잡아 넣는다. 압축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애매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죠? 자, 어쨌든 그 정도를 일단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것도. 자, 스테가노그래피 계속 해보죠. 이것도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전장에서 요 순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핵심이 숨김, 비밀, 전달, 경로. 즉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가노그래피에 가장 충실한 거. 그 아까 워터마크 중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 우리 거예요라고 인증 도장에 빵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해커들이. 근데 원래 스테가노그래피는 첫 제목이 뭐였습니까? 요거 우리 저 제목이 아니고 감추어진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을 숨긴다. 이거에 충실한 게 요런 거예요. 노예의 머리를 면도 메시지를 쓰고 머리카락이 자라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달되는 경로 자체도 비밀이고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읽기 위해서 노예 머리를 다시 면도한다. 마지막에. 그죠? 뭐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뭐 페르시아의 침공 경고 내용이 적혀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요게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거에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실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지는 거. 투명 워터마크도 충실하긴 하죠. 가시성 워터마크 말고 투명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스테가노그래피가 암호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것도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건 다 우리 PPT가
너무 지겹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조금 섞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올 내용도 한 4장 정도 되는데 한번 빠르게 볼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스테가노그래피의 형태로 숨어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예시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림 5-14 얘입니다. 얘 두 개. 평문 앨리스고요. 그녀의 책을 숨긴 앨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말이 왼쪽의 앨리스는 어떤 숨겨진 정보도 없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오른쪽 앨리스는 낮은 자리 비트의 RGB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은 RGB의 오른쪽 비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내용이 PDF로 내장되어 있음. 혹시 이거 읽으면서 여기에 PDF 파일을 첨부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RGB가 이렇게 되잖아요. RGB 오늘 볼 내용이 다 이겁니다. FF에서 00까지 여기도 FF에서 00까지 00에서 FF까지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적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 색상이 일반적으로 8비트짜리 같으면은요 정확하게는 한 개의 8비트입니다. 3개니까 기본적으로 24비트 보통 32비트겠네요. 감마 채널까지 쳐서 어쨌든 요거만 보면 한 개가 8비트거든요. 그럼 2의 8승이니까 숫자는 0에서부터 256까지 255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FF라는 게 1111 1111 이렇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는 빨간색의 영향을 크게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2의 0승 자리고요. 여기가 2의 7승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128이잖아요. 값이. 여기는 1이고요. 요거 2고 그러면 여기는 값을 바꿔도 빨간색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쪽 위쪽에 상위 비트를 건드려 버리면 값이 빨간색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계열이겠지만 눈에 띄게 색깔이 확 달라져요. 이거는 흑백이니까 10만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은색과 중간에 회색 그 다음에 흰색을 섞어 쓸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1과 0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화이트하고 블랙 딱 두 개만 쓴다. 한 개당 8비트다. 이것도 똑같겠네요. 앞자리 4개 뒷자리 4개 앞자리 4개 뒷자리 4개 여기 조금 손댄다고 해서 흰색은 거의 흰색으로 보일 거고요. 검은색은 거의 검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값들을 모아서 PDF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두 이미지가 동일해 보이지만 이거를 파일을 열어가지고 비트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을 거다. 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RGB의 낮은 자리 RGB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설명이 방금 했고요.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단 컬러를 위해서 24비트를 쓴다. RGB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죠? 888 각각이 0에서 255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표현이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요게 R 그린 블루인데 요렇게 색상을 배색을 하면 요 색이 나온답니다. 마찬가지로 R을 이렇게 주고 G를 이렇게 주고 B를 이렇게 주면 요 색이 나온대요. 예. 그러면 요 두 가지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다르죠? 여러분들 눈에 봐도 다르죠? 확실히. 뭐가 달라졌죠? 이 자리를 바꿨잖아요. 빨간색 중에 상위 비트 앞쪽을 7을 F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요 자리를 바꿨어요. 딴 색이 바로 표가 나죠? 그런데 자 여기 1이에요. 1. 2는 보십시오.
R, G, B 요 색이고 R, G, B 요 색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 눈으로 구분이 되나요? 저는 같은 색인 것 같은데. 요 자리를 바꿨거든요. 만약에 요 자리를 또 조금 바꿨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색깔일 거예요.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너무 많이 바꾸면 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한 숫자를 이용을 하면 한두 비트 위치에 있는 값들 몇 개 바꾸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즉 결론은 요거 아닙니까? 색상에서 아래 비트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측 비트는 결과적으로요. 색상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크게 안 주니까 정보 은닉에 쓸 수 있죠. 그럼 공격자는 어떻게 할 거냐? RGB에 의미 없는 우측 비트를 이게 파괴하는 거거든요. 공격자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자기가 읽어야 되면 또 조금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의미 없는 데이터로 덮어 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스테가노그래피는 하는 게 뭡니까? 안에 있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로 전장에서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죠? 몰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편한테. 중간에서 파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공격자가 흔히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슷한 얘기거든요. 비슷한 얘기니까 이건 조금 더 빨리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HTML 문구가 있습니다. 요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 월러스와 목수. 저는 문학에도 소양이 없어가지고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HTML에서 RGB 폰트 칼라 프로그래밍 조금 해보신 분들은 폰트 칼라 샵 쓰고 RRGGBB 이렇게 쓰죠.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기가 하이비트거든요. 여기가. 예.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RGB의 낮은 자리 비트가 인식된 색에 영향을 거의 안 주니까 표 5-HTML 그죠? 일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이 비트에다가 정보를 넘길 수가 있다. 뒷페이지에 5-가 있네요. 전 지금 제가 요렇게 적어 놓고 5-2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 뭐가 큰일 났네 조금 싶었는데 요 뒤에 있습니다. 자, RGB 색의 낮은 자리 비트를 읽으면 숨겨진 정보가 101 낮은 자리 비트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읽는 겁니다. RGB죠. 여기서 101 예, 첫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 110 예, 11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정보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트 숫자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세 자리를 합쳐가지고 요거를 문자 한 개를 표현을 하겠다. 예를 들면요. 9빛이면 아스키 영어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8빛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문자 한 개로 쓰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 전달할 수가 있죠. 알파벳으로. 비밀 기호를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제일 마지막 것도 한번 테스트로 보십시오. 1, 0, 1입니다. 예. 맞죠? 여섯 번째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 요약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참고적으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 페이지부터는 어떤 포맷은 사람이 읽기가 HTML보다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HTML은 이거 이제 우리 같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읽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JPG, GIF, 웨이브 이런 것들은 포맷 자체가 오히려 사람이 읽기가 어렵죠. 기계나 읽어내는 거지. 저거는 실제로 비트 순열 보면 사람은 눈으로는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비트의 정보를 은닉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 그거를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거는 쉽다. 아까 보셨죠? 오른쪽 비트만 덮어 쓰는 프로그램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강하게 만들려면 그림 자체가 유지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바뀌는 거죠. 중요한 비트, 상위 비트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된 정보는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근데 강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상위 비트에 뭘 적어야 되잖아요. 상위 빛에. 그러면 색이 바뀌죠. 그러면 원래 정보가 손상됩니다. 오리지널 정보가 그림 같은 게. 원래 데이터가 손상이 된다고요. 저장된 정보가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원래 박혀있던 돌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색깔이 바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높은 데를 바꾸니까 색이 바뀌잖아요. 이러면 들키잖아요. 원래 그림도 상하는 거고. 충돌 공격. 이게 원 대상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 워터마킹 포함입니다. 원 대상하고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 된 대상. 직접 비교하는 거. 비트 단위로. 이렇게 하면 원 대상이 원래 오리지널 원본이 있다면은요. 다 찾아내집니다. 당연한 얘긴데요. 오리지널 대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강한 스테가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적인 어떤 기교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스터마크라는 게 요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현재 근대에 가깝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오래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여하튼 디지털 정보를 은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명백한 접근 방법은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고 스터마크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이미지 속에 대부분의 워터마크를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미지는 손상을 안 주는데 그 워터마크 자체는 또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스터마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킹 요거는 연구가 매우 활발한 분야. 실질적으로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돈에 당장 여러분들 눈에 보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빛에 이렇게 비춰봤는데 그 워터마크가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위조 지폐 같은 거를 완벽하게 방어한다. 좀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근데 사실은 위조 지폐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새 현금을 돈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큰 현금을 어디선가 쓰면 그게 의심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공격자 쪽 얘기인데 만약에 정보 은닉이 의심되면은 공격자는 아마 정보나 워터마킹을 읽을 수 없도록 할 거다. 아까 공격하는 거 있었죠. 충돌 공격 같은 거. 요거 두 개가 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공격자는 그 정보를 원문서를 이용해서 읽을 수 있다. 원문서하고 비교를 하는 거. 충돌. 이게 충돌 공격이네요. 요거는 파괴하는 거고요. 워터마킹 자체를 파괴하는 거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약인데 우리가 5장에서 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암호 해시 함수.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SHA3는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거니까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현재 SHA2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애다. 주로 핵심이 뭡니까? 해시입니다. 해시. 우리 요 챕터에서 HMAC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블록체인도 간단하게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요런 것들도 좀 재밌죠. 그죠? 어떤 개념인지 개념 자체 정도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수학적인 분야보다는.
계산에서 딱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 뭐 계산 수식은 쉽고 값 주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시험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뭐 연습 문제라든지 교재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뭐를 할 것이냐, 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갖고 있는 거, 아는 거, 패스워드. 이 인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 개가 소개가 될 거거든요. 그게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그 다음에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요게 수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좀 개론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 보실 때는 저 패스워드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목요일 영상에서 그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학습 목표 정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정도의 초기 부분 조금 하고 종료를 해 놓을게요. 인증의 주요 개념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인증은 뒤에,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요거예요, 포인트가. 그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트루디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증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게 만약에 인증이 됐다면 인증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범위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겁니다. 허가. 인증된 사람이 대상이 될 거예요. 상대로 뭔가를 인가하는 겁니다.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인가가 좀 그렇죠. 특정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증과 인가가 뭔지. 당신은 당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때 우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걸 주로 넣죠. 그래서 인증할 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세 가지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인가는 이제 우리가 인증받고 들어오면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도 그렇고 인가도 그렇고 접근 제어의 한 분야예요. 특정 리소스에 접근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인증의 3요소 요거를 다룰 건데, 패스워드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갖고 안 되니까 두 개 요소를 인증하는 두 개 요소 인증, 통합 인증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할 거고, 웹 쿠키는요 사실은 우리 보안에서 물론 중요한데 지금은 쿠키는 조금 약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지금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할게 이거 1번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본인 자체 어떤 거, 요게 생체 인식. 그 다음에 요게 뭐 ATM 카드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요게 패스워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PPT 5나 4페이지 우리 요 페이지도 사실상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죠, 그죠? 접근 제어가 인가와 동의어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증 위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인증도 기계가 인간을 인증하는 게 있고, 기계한테 기계를 인증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인간은 접근이 허용된다면 뭐 할 거냐, 그죠? 사용자 행위에 대해서 강제로 제약을 줘야죠. 등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정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은 4나 5페이지 여기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두 개 시청하시고, 목요일 날 또 두 개가 오픈되면 그거 또 시청을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수고드렸습니다.